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 또 질문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미님, 네, 지금까지 AI 랠리는 기관 중심이었는데 숏스키즈나 포모 바잉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롱숏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은 일단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절대 수익만을 추구하니까요. 예, 자산 배분 아니면 절대 수익 두 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밈 주식들 하는 이제 디렉셔널 베팅하는 분들이 계속 있고 그 세 종류 정도의 시장 참여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헤지 펀드들이 금액이 크니까 이번에 특히 엔비디아는 숏스키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걸 체크해볼 방법은 저는 지금은 제가 없어서. 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그려보면 나스닥 거의 고점 같은데 지수대가 코로나 없을 때 지수 수준 양적 완화 부분 오버슈팅 느낌인데 빅스가 저렇게 났다니. 네, 저도 되게 어이가 없는데 제가 좀 이따 테크니컬 볼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위쪽 26% 레벨 피보나치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여서 여기서 위로 완전히 더 점프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하락하기도 쉽진 않아요. 제가 볼 땐.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약간 뭐 포지션이 꼬였다? 그러니까 쇼친 사람들이 포지션이 꼬였어요. 예. 그러면 이거 해소가 될 때까지는 예, 어느 정도는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거들려는 세력들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못 산 사람들도 사려는 세력이 계속 있어서 특별하게 완전하게 뭔가 나오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제가 그냥 펀더멘탈리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이제 유상증자를 때리거나 이런 뭔가 썸띵 해픈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뭔가 다시 눈 비비고 다시 시장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 이거 AI 버블인가라는 뉴스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결제 약정 이제 그러면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 분석 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난주에는 레인지였죠. 근데 레인지 안에서 끝났어요. 거의 안 움직였어요. S&P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페이오프 그려놓은 데는 수익이 났겠죠. 예. 그리고 나스닥만 움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 주랑 비교해 보면 실제로 주가는 거의 안 움직인 상태가 됐는데 변동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랐어요. 14.51로 애더머니 기준이죠. 지금 이거는 여기 기준 가운데 거 14.51로 올랐다. 6월달 거는 그 다음에 변동성 상승했고 그 다음에 푸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결제 약정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다 쭉쭉쭉 감소하고 오히려 콜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P도 이거 이대로 가면 나스닥처럼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클리 같은 경우는 한 주만 보는 거니까 그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가 더 감소하고 있어요. 22만 개로 줄었었는데 17만 개로 줄어버리고 약정 콜 같은 경우는 7만 1000개 정도로 똑같아요. 지난주랑 위클리 같은 경우 일주일 남은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베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파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12 정도면 파는 사람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14면은 뭐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그냥 적정한 레벨이 14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애더머니 기준이 요 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점 기준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14였고 뒤로 가면 계속 올라가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1점 이런 레벨까지 위로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매번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 밑에 거 클릭하시면 일로 들어오거든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크립토 커런시까지 해서 다 이렇게 옵션 시장에 있는 만기별로 돼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것들 보시는 분들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S&P를 제가 주로 보는 건 이걸로 눌러서 S&P 위민으로 가고 그 다음에 EOD 볼륨들로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볼륨들은 어떤 거가 제일 많이 거래되나 이렇게 쭉 보여져요. 근데 그보다 저는 이제 제일 집중해서 보는 건 오픈 인트레스트. 왜냐하면 여기 가면 숏 스퀴즈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콜하고 풋하고 동시에 있는 것들도 있고 섞여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가 엄청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아요. 옵션 만기가. 만기 이게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거 36910이 원래 있었던 거고요. 이건 위클리. 그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터스데이 뭐 한마디로 매일 다 있어요. 매일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EOM, 엔드 오브 먼스예요. 월 말 만기. 이렇게 다 있어서 나름은 되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거래가 많은 거는
정상 월물, 스탠다드 월물하고 위클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6월 2일자 보게 되면 제가 보통 이렇게 꺾어서 보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오픈 인트레스트랑 그다음에 변동성이 이렇게 나와요. 변동성이 현재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14.19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서 17, 18, 19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변동성 스마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게 꺾어지는 점, 제일 낮은 점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스마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점이 어딘가를 저는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꺾어진 부분이 누군가가 여기를 열심히 파는 거잖아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많은데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서 사서 올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섞여서 보통 이제 위클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거니까 보통 여기를 팔고 나면은 여기를 사요. 이 뒤에 거를. 왜냐하면 증거금 개인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옵션 매도하면 증거금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한마디로 4,100하고 4,050하고 사이 정도를 그냥 계산해서 이 밑으로 갈 건지 이 위로 갈 건지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의 변동성들은 요 점들로 보시면서 행사 가격 얼마짜리가 변동성이 얼마구나를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 데일리로 얼마나 변동됐는지를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4035 이런 레벨에 있는 게 푸시 2000 계약 정도가 오픈 인터레스트 확 는 거죠. 팔았는지 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마켓 메이커가 샀는지 팔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디렉셔널 베팅한 사람들은 그냥 디렉셔널 베팅했고, 마켓 메이커는 그 포지션을 잡고 나면은 반대로 무조건 해지를 한다. 델타 해지를 하기 때문에 감마나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다. 커버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그 개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그림들로 이걸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 글로 가시면 아까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 자산들도 다 바꾸실 수 있고, 그래서 위클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4,100은 매도하고 이거 뒤에 두 개는 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여서 4,100하고 4,000하고 사이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이 밑에 거는 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팔고 위에 걸 사고 또 뒤에 걸 또 팔았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스티프해져 있어요. 뒤쪽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스티프라는 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돼 있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이게 뒤쪽은 매수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힘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4,100을 오히려 매수한 거일 수 있겠구나. 보통 때는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꺾어지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꺾어지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바꿔서 뒷단에서 너무 많은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매도하고 여기를 샀다고 볼 수도 물론 있는데, 여기를 매수하고 여기를 매도하고 매도를 두 개 한 다음에 뒤에 걸 다시 샀을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제가 그냥 그 변동성 간격이나 시장 움직인 걸 봤을 때는 여기 4,100짜리로 오히려 매수를 하고 뒤에 거를 매도해서 위를 막아 놓은 상태,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일 때는 그냥 여기 사이에선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상승은 제한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위는 되게 많죠. 행사각별로 4,270, 4,300, 4,400 다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은 다 막았다는 얘기죠. 여기 넘어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매도 치고 여기는 혹시 증거금 때문에 매수, 이렇게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P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정도의 모양을 그려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거 그려드린 거가 대부분 S&P는 잘 먹었어요. 이 엔드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예. 제 예상대로 그냥 이렇게 그려진 포지션을 취했을 것 같다고 한 대로 그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면 옵션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해지한 마켓 메이커들은 실제로 개인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선물해서 벌어서 옵션에다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켓 메이커는 별로 크게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약수는 훨씬 더 적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이 가운데 14,400짜리가 제일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콜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풋 쪽이 보통 항상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15,000 콜도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의외로 6월 달은 아직도 불리시한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클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재 기준에서 가운데 쪽에 제일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콜이에요.
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앳더머니 콜이 굉장히 미결제 약정이 상대적으로 많구나. 그러면은 오히려 아직도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옵션 플레이어들은 계속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구조 같은 경우가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지난주 대비해서 6월물하고 9월물은 변동성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일로 올라갔죠. 여기서 일로 올라가고. 근데 그에 반해서 내년 거 3월물 같은 경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이 얼마인가 하면은 16.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외로 뒤에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게 비싸다고 생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 버린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한 올해 연말 뭐 난리치고 뭐 내년 선거 있다고 했는데 이거 변동성은 뒤로 가면서 계속 커질 가능성이 없나 본데 보통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M이 올라가요. 앞에 쪽이. 지금 약간 그 느낌을 보이는 게 위클리예요. 위클리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20 가까이 올라왔죠. 여기 20 가까이 여기 20이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히려 내년 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급등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내년 올해 6월달, 9월달 사이에 뭔가 썸띵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현재 변동성은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탄화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가 쌌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쪽에서는 어차피 수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수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돈을 내고 이제 뭐 굉장히 비싼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저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CME 옵션 포지션 SP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CME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 유료 결제해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리얼타임은 아마도 유료 결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주는 그러니까 HTS에서 나오는 것들을 DD로 가져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렵더라고요. DD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룸버그나 이런 서비스들,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이제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거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링크시켜서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거를 본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인공지능이랑 싸우면서 마켓메이커들 기계로 다 하는데 그걸 싸우면서 뭔가 포지션을 잡는다는 거는 우리가 엣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이제 개인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최저의 비용으로 데이터들을 쓰면서 어떻게 트레이딩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 CME 사이트에서 EOD로 주기만 하지만 그래도 EOD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위험할 것 같을 때 해지하는 정도의 포지션 정도를 가져가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